내용들을 이렇게 스티치 형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복사를 하면 실밥을 표현을 하는 거죠. 실밥 표현이 좀 크다 이러면 뭐 좀 줄이면 되는 거고, 줄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게. 너무 크다 싶으면 줄이니까 안쪽에 있던 느낌이 좀 잘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티치 모양들을 일단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지우고, 이 파일은 머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고 좀 작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에 해당하게끔 자, 원래 있던 이 친구의 좌표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얘는 편집이 안 되게끔 묶어버리면 자, 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좌표에 맞춰서 이렇게. 자,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라인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게끔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가게 되면 정확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쪽 반대쪽은 좀 다르게 한번 매핑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매핑을 할 때 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여기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게. 자, 근데 이쪽 부분을 이 와이어프레임이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모자를 살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정확한 영역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요거를 좌표에 해당하는 우리가 캡처 받았던 녀석을 제외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이번에는 캡 4번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맥스 데이터에서 4번을 불러와서 자, 이제 매터리얼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씩 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매터리얼 4번을 이미지로 이렇게 불러와서 우리가 한번 아까 전에 적용을 해봤죠. 어사인 시키는 거. 자, 여기에 이 모델 데이터에다가 어사인을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자, 라인을 여기 보면 엣지 페이스를 없애고 이렇게 봐보면 모델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도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이제 불러와 보면은 자, 해당하는 매핑 자료의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된 거는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잘 편집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매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자, 좌표들도 지금 생각보다 조금 틀렸다면 내가 이 좌표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좌표로 움직이게끔 됩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영역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영역 안에서 어떤 문양을 잘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티치 모양을 이렇게 넣으면은 모자 부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잘 쓰실 수가 있어야 이 작업들이 또 원활하게 가능하니까 포토샵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포토샵에서 하나하나씩 편집을 해서 좌표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스티치 모양을 한번 또 줘보겠습니다. 자, 이런 포토샵 파일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어렵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매핑하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작업을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하는 것들 좀 더 이쪽도 한번 좌표에 맞게 자, 여기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을 안 주고 다른 각도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찌글찌글해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꼭 한번 같이 따라해서 이런 느낌의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모델 데이터를 만든 다음 매핑 데이터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작업물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일단 하나의 그 창 부분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스티치 느낌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5번 PSD 파일 5번으로 한번 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맥스 파일을 다시 불러오고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매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좀 줄일 수 있도록끔 4번, 5번에 대해 해당하는 매핑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매핑 데이터를 적용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사인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 언맵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본다면 모자 창 부분에는 깔끔하게 표시가 되고 좀 더 재밌게 이런 어떤 스티치 모양도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나는 부분도 약간 볼륨감도 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같이 스무스 기능 쓰는 거는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방법은 여기에서 다시 폴리 같은 걸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에 이 라인을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잡아 놓고 스무스를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여기서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스무스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것도 좀 잘 쓰셔야지 됩니다. 스무스에서 버튼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누르면은 1번만 하나만 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스 기능이 먹었네요. 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매핑이 들어가니까 볼륨감도 있고 좋죠. 상당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실 분 추가하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추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티치 들어간 부분 위에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 자, 일단 요 매핑 데이터가 마지막 5번에 이제 좀 밝게 표시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여기 제가 지금 요 밝기 부분을 조절하면 좀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된 매핑 파일이 이거 같은데 예, 이렇게 좀 밝게도 나오게끔 됩니다. 자, 이 상황에 이제 앞쪽 부분에 로고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삼성 여기 로고가 있는 이 부분을 따와서 요 느낌이 나오느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구멍이 살짝 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동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좌표 맵을 좌표를 따서 이 친구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보관을 해야 되고요. 이 앞쪽 부분이 지금 파란색의 삼성 로고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캡처 받은 이미지 파일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파일에서 여기다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여기 붙었네요. 자, 붙어 있는 로고를 이제 정확하게 사이즈를 앞쪽에 봤을 때 맞도록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입체로 있는 사진을 이렇게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빼야겠죠. 다 지워버리고 포토샵 편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고 중간에 이렇게 라인을 까만색으로 주고 여기 보면 실밥 같은 느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나는 부분들도 실밥 같은 표현을 한번 주면은 좀 재미있는 어떤 모양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모자도 상단과 하단이 좀 그라데이션을 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재미있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마무리되는 라인을 한번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살짝 어두운 파란색 같은 걸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티치 모양을 좀 넣어가지고 재미있는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무리되는 이 부분 조금 어두운 색으로 표시를 한번 하고요. 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살짝 끄트머리 끝났다는 느낌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필터에서 이제 블러에 가르시안 블러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블러를 주고 살짝 흐릿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파란색은 여기에 있는 파란색과 비슷한 색상으로 최대한 한번 맞추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느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조금 색깔 같은 거 조금 더 이쪽 부분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색칠을 좀 더 칠해 주겠습니다. 좀 칠해주고, 상단과 하단의 모자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볼륨감이 있어서 볼록한 느낌이 들게끔 하고 싶다면 여기가 좀 어두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을 조금 강조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너무 진하면은 표시가 많이 나니까 은은하게 해가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록한 느낌. 자, 로고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부분은 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요거는 또 치울 수 있도록 좀 해보고요. 이 부분이네요. 자, 좀 치우고. 원래는 이제 이런 것도 마무리 끄트머리 부분들을 라인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만들어 버리거나 그 태블릿을 여러분들이 좀 쓰면은 조금 더 손맵을 한 느낌이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마무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작품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좀 따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런 작업들도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 좀 계속 연구하시면서 퀄리티 있는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좀 만화스러운 느낌이 난다면 끄트머리 살짝 라인들이 어두운 색, 까만색 부분이 들어가주면은 그래서 카툰 쉐이더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티치 모양을 아까 여기 점선 모양 준 것처럼 여기 하나를 만들어서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전에 약간 라인이 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체감 느끼게끔 이렇게 중간으로 라인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필터를 가시한 풀로 한번 주고 또 하나 라인으로 얇게 약간 다른 색깔로 라인을 하나 조금 가늘게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가시한 풀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은은하게 좀 만들면은 뭔가 이제 실제 맵핑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재밌게끔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 퀄리티를 높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티치 모양을 주기 위해 가지고 조금 밝은 색의 실밥 같은 거 하나 표현하고 조금 더 밝게 하겠네요. 조금 어둡게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든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아까 드롭 섀도우하고 그런 것들 쓴 것들 있죠. 스트로크 주고,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못 들어간 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빼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실밥 스티치 하나 만들고, 여기서 드롭 섀도우 살짝 주고, 스트로크 부분을 줘가지고 어두운 부분 표현을 이렇게 파란색인데 좀 어두운 파란색, 약간 실밥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레이 하나 더 만들어서 마스크 하나 주면은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흰색 부분을 실밥 같은 느낌을 주면은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요거를 합쳐서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머지 시키고 조금 줄여서 스티치 느낌이 나게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지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합치기 하고 머지 레이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합쳐 나가면은 재미있는 어떤 느낌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앞쪽 부분은 이렇게까지 한번 해서 로고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캡 5번에서 6번으로 또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6번 데이터는 이 모양으로 생겼네요. 자, 이 모양으로 생긴 6번 데이터를 매핑을 한번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데이터를 여기 매핑 불러와 가지고 이 매핑 데이터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 와이어 프레임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이거를 제외해야 저게 나오지 않겠죠. 다시 이걸 제외하고, 데이터 많아지니까 이제 1번이 없네요. 1번으로 한번 다시 저장을 하고 1번 데이터를 다시 매핑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고 얘를 어사인을 이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어사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이 부분을 좀 밝게 표현하려면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 쪽에서 이렇게 색상 값을 좀 바꾸면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느냐, 조금 좌표가 안 맞다 이런 건데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스티치 모양이 들어갔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 언랩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언랩을 다시 주면 됩니다. 여기 가서 스무스 기능을 줬고 다시 언랩을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UV 에디터를 켜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좀 밀려 나갔네요. 확실히. 그럼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아니다. 그러면 좌표를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도 내가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표시하겠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매핑해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왜곡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영역을 지켜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너무 이렇게 왜곡이 되죠. 금방 옮겼지만 살짝 비슷하게 옮기도록 하면은 크게 왜곡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느낌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 자, 느낌은 잘 산 것 같아요. 앞쪽에 스티치 모양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 난 부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구멍 난 부분은 이 부분 정도 되겠네요. 자, 구멍 난 부분 다시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하고 높이 값이 약간 높네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번 이 부분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또 스티치 구멍 난 부분 느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포토샵으로 원화를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여러분도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마우스 이렇게 하나 레이어 만든 데다가 까만색 조금 더 진하게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진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효과를 주는 거죠. 금방 더블 클릭 해가지고 제가 스트로크 같은 거 써가지고 테두리 부분도 요색하고 너무 어두운 색 말고 까만색 말고 약간 어둡게 해가지고 표시가 나도록, 그리고 뭐 드롭 섀도우 같은 거 살짝 주면은 이런 느낌도 좀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이 홈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황. 자, 그래서 스트로크가 너무 굵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이 정도. 그리고 레이어 하나 더 주고 여기에다가 마스크 준 다음에 색깔을 살짝 이렇게 볼륨감을 주면은 뭔가 이렇게 볼륨을 느껴지게끔 되죠. 자, 요거를 이제 하나 만들었으면은 시키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은 볼록한 느낌의 단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2번으로 다시 한번, 이제 너무 많으니까 2번으로 저장하고 2번을 다시 한번 넣으면 되겠죠.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번인데 1번에다가 덮어 쓰거나 이러면 얘가 또 이런 식으로 뭐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되죠. 2번도 쓰고 있나? 왜 안되지? 3번도 오버라이트 하면 안된다고 나오네. 아, 지금 맥스에서 그 매핑 이미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7번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7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 파일에서 7번, 이번에 이제 7번을 불러오면 구멍이 쏙 나 있는 게 추가가 됐죠. 자, 7번 파일을 여기다가 제일 앞쪽에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오브젝트 선택한 거를 assign 그리고 나타나게끔, 그리고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렇게 좀 밝게 해주면 나타났습니다.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매핑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핑을 좌표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요 부분을 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빨간색 단추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매핑으로 처리해도 되고 모델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최대한 모델이 작으면 좋을 거고요. 매핑으로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좌표들을 여기도 맞춰야 되고 저기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정확하게 동그랗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왼쪽 부분에 있는 망사 표시에 해당하는 요 망사 표시의 느낌이 나는 매트리얼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매트리얼 작업하는 사이트를 좀 많이 찾게 돼요. 텍스처닷컴이나 이런 데들 보면 그 텍스처를 이제 조금 하나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한 매트리얼을 가져와서 여기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느낌의 매트리얼이 있는가 그래서 좀 찾아보고 여기 보면 조금 뭐 망사 느낌이 나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씩 뭐 패브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흡사한 느낌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패브릭 중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하면 또 다양한 느낌의 패브릭들이 나타나네요. 자, 요거랑 흡사하다고 생각 들면 제가 요걸로 가지고 요걸 조금 더 지적을 하니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레이스 같은 경우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실사 같은 느낌이니까 살짝 너무 실사 느낌 부분만 좀 없애주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흡사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요게 좀 흡사하네요. 자,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이런 것들 이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저는 이거 이제 캡처해서 쓰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캡처하고 이 부분을 좌표에 맞는 애들로 한번 파란색으로 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였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를 파란색 느낌으로 한번 휴를 써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파란색 느낌이 그쵸 이렇게 나네요. 자 그리고 좀 어둡게 밝게 이 정도로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대로 뭐 이 느낌 날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두 개 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너무 많아지는데 일단 뭐 많아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8번하고 8번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8번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매핑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8번이 만들어진 게 금방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좌표는 어차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에서 갑자기 데이터가 불러지네. 자 여기서 8번 데이터 직접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8번 이걸 불러오면은 요 데이터를 여기에 8번입니다. 8번 데이터를 assign 여기에 잡고 assign 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역시 8번이 좀 문제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뭐가 문제가 있었네요. 여기 보면 하단에 여기 빨간 부분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좌표에 대한 거 없애고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9번으로 저장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9번으로 저장하기 전에 이 와이어가 잡혀 있는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와이어가 잡혀 있지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도 해당하는 점들을 없애버리고 잠시만요. 이게 뭘까? 왜 안 잡히지? 레이어 5번인가? 아 5번에 같이 있었군요. 자 그냥 요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라인대로 어차피 적용할 때는 이 와이어 쪽은 없애고 적용을 할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 부분과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접한 부분. 이 부분에 좀 어둡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둡게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라인 따라 은은하게 제가 한번 색깔을 좀 줘볼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색깔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라인을 가지고 길쭉하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위에 만들고 살짝 이렇게 어두운 부분 표시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블러를 어차피 줄 거니까 두께는 조금 더 주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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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 여기에 뭐 스티치 모양으로 점선을 넣어도 되겠죠. 자 얘를 블러를 좀 주고 살짝 줬습니다. 자 요 느낌의 얘들을 여기 한번 불러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요거는 없어져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좌표에 맞도록끔 얘들을 복사해 가지고 또 한번 재밌는 표현이 될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자 생각보다 모자는 좀 예쁘게 디테일까지 해가지고 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거 이제 모자는 간단한 모델링인데 이제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 표현하는 거가 이번 학기의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좋은 마무리되는 캐릭터까지 만들어 가면은 아마 되게 재밌는 어떤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캐릭터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힘내시고 이렇게 해서 적용된 것들 한번 많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복사해 가지고 머지 레이어 해서 합치고 반대로 플립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스티치 모양을 주겠습니다. 자, 요 모양으로 매핑이 되면은 모자는 거의 마무리 됐네요. 다시 한번 저장을 이렇게 8번이면 9번으로 많아집니다. 자,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9번에 해당하는 모델링을 매핑을 쭉 불러서 여기다 놓고 얘를 어사인을 여기에다가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했던 대로 옆 라인에도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좀 삐딱해요. 생각보다. 왜 이랬지? 자, 이거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맵을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9번 픽도 9번으로 비트맵으로 가져오면은 이제 좌표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질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좌표를 봤을 때 뭔가 좀 벗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상황에서 내가 변경을 하면은 약간 좌표 수정을 해주면 되죠. 어두운 부분까지 이렇게 가겠다. 여기는 어느 정도 됐네요. 이런 것들 나중에 잘 맞는지 좀 봐야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끝머리까지 어두운 부분 처리했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스티치 모양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고급스러운 그래픽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했지만 여기 보면 마지막에 뒤쪽은 하나 빠졌어요. 제가 일부러 빼놓았는데 예쁜 모자가 되었지만 이 뒤쪽이 빠져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퀄리티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모자 부분에 보면 뭐 우측편에 이렇게 뭐 패치 같은 게 더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추가로 작업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라인이 되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 라인 부분에도 좀 어둡게 표시하겠다고 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굵기가 좀 있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어 가지고 이런 느낌의 하단 마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뭐 가르시안 폴로 한번 싹 주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스티치를 좀 주거나 여기도 어두운 느낌의 매핑을 한번 그림자 느낌은 좀 볼륨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이 브러쉬 안 나올 때 캡슐럭 넣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캡슐럭 버튼 눌러서 조금 더 볼륨감 주도록 하단 부분은 어둡게 항상 할 때는 약간 한 듯 만 듯 은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작업물들이 눈에 튀게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은은하게 잘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뭐 DGB 되고 이런 거 한번 넣어 볼까요? 패치 같은 거 여기 양쪽에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되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우측 끝이 보면 조금 이제 잘려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본 매핑 이미지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작업을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끝머리 좀 지워내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 붙여놓고 좀 흡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 부분에 매핑 들어가는 이 영역인데 얘를 동일하게 또 이건 어차피 이제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여기 다 영역에 들어갔죠. 뒤쪽 부분 여기도 뭐 버튼 이 느낌 그대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아마 여기 양쪽으로 돼 있고 여기는 없는 거니까 이 느낌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배치해주고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고, 자 그리고 좌표로 썼던 이 레이어는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다시 최종 10번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으로 마무리 지어 있는 매핑 데이터 이미지를 여기에 적용을 다시 10번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사인 하면 얘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에 라인들이 좀 어두운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자 10번, 자 어두운 부분 들어갔죠. DGB 되고 이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매핑을 이미지를 구해 가지고 재밌게 표시를 하면 될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볼륨감 있는 어떤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 여기도 좀 밀려 나갔네요. 요거는 또 조정하면 되겠죠. 여기에 원랩의 좌표들, 그리고 요 부분 좌표에 해당하는 영역 부분, 지금 9번인데 10번을 불러야 됩니다. 자 10번을 불러보면 10번에 해당하는 좌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여기에 맞춰서 좌표를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는 수정해도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이제 밀려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작업을 해도 큰 무난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야구 모자를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봤는데, 자 이게 모델은 쉽지만 이제 매핑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쁘게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더 모양을 줘도 되죠. 근데 항상 보시면 뭔가 은은합니다. 은은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은하게. 너무 막 눈에 띄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진 않고, 빨간 부분 여기 꼭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스탠다드에 가서 스피어로 이렇게 만들고 와이어로 한번 보는데, 이 와이어 쪽에 너무 많은 와이어 들어가지 않게끔 최소한 하죠. 뭐 5개? 6개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매핑 데이터도 언랩을 해가지고 요 부분에다 매핑을 하면 되겠죠. 얘한테 그 부분 좌표를 찾아주면 되고, 하단 부분에는 어차피 모델이 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앞에서 봤을 때 얘를 밑에 부분을 이제 지워 버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컨버트 플리 해가지고 요 부분 지워 버리고 얘를 좀 낮게끔 만들고, 여기도 조금 해서 상단에 있는 단추 같은 느낌을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는 어차피 얘로 작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정도 그 탑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위치 한번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 느낌의 모자에서 모델 이미지에 얘도 언랩을 한번 시키면 돼요. 자, 여기 모델을 언랩 동일하게 한번 시켜봅시다. 메모리가 딸리는지 안 나오네요. 여기서 언랩, 여기서 UV 에디터 표시하시고 동일하게 적용된 거, 이 매핑을 적용해서 쓸 거라면 동일한 매핑을 적용을 시키고 이 동일한 매핑 10번을 적용을 시키고 10번을 불러오면 되겠죠. 픽 텍스처 해가지고 비트맵 경로에 지정된 거를 10번을 불러오시고 이 10번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제 매핑에 대한 좌표를 수정하기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동일하게 빨간색이니까.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볼륨감을 주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전 요번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좌표를 잡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고 빨간색 영역 쪽으로 프로젝션 했으니까 끄고 이렇게 맞춰서 요 부분 안쪽으로, 여기도 이제 볼륨감 있게 뭐 이쪽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게끔 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귀여운 야구 모자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야구 모델을 캐릭터에 씌우거나 내 모델링 데이터에다가 넣으면 되게 귀여운 좋은 어떤 형태의 모델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것도 활용하시고, 모자창도 저는 약간 여기서 너무 이 종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쪽 부분들 라인 Y 하나 더 줘가지고 좀 한 칸 꺾어버리고 싶긴 해요. 그럼 볼륨감도 좀 나오고 좋으니까 그런 형태도 취하면 좋겠고, 한번 해볼까요? 화면은 좌표가 좀 수정이 돼요. 여기서는 좌표 수정하는 거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원활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이제 능력을 좀 끌어올리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라인 줘서 살짝 밑으로 나가면은 볼륨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볼륨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이런 부분 모델 같은 경우도 언맵 주고 나서 다시 컨버트 시켜서 폴리로 가면은 언맵이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고 여기에서 조금씩 내가 수정할 것도 좀 수정하셔도 되고, 근데 항상 이제 모델 데이터와 매핑 데이터들은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수정을 많이 해버리면 다시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맞춰줘야 되고, 수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자, 여기다 나중에 한번 또 모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 모자 만드는 것까지, 야구 모자 만드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이 데이터도 여러분들한테 하반기에 또 뭐 제공을 해드리면 되는데, 일단 보시고 동일하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로. 자, 여기는 하단에 잘못된 게 하나 보이네요. 자, 이것도 한번 끝까지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오픈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폴리곤에서 이 부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프로젝션을 다시 한번 해보면 없는 부분들이 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을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자, 안 보이는 부분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부분이 선택이 되었나요? 추가 선택을 다 하고, 선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뭐가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폴리곤 부분으로 다 선택을 하고, 한 영역 안에 넣는 거는 여기 보면 명령어 있습니다. 엑스플로더 안쪽에 한 영역 안에 넣고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자, 이 부분에서 좌표로 봤을 때 프로젝션 됐었을 때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Y축, Z축에서 보고, 프로젝션 끄고 앞전에 했던 시간에 기억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빨간색 꼭지가 야구 모자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만든 데이터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내는 게 이번 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